예, 마지막 토론자이신 신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뭔가 두 영역을 나누어서 볼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좀 규제를 더 강화해서 외부 효과를 확실하게 정말 내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법원 일일이 다 그걸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적용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정 실장님 말씀이나 또 콜러 편집장님 말씀하고도 적어도 그 두 번째 부분은 많이 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공정이용 조항을 만드는 그 입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공정이용 조항을 만들어도 그 조항을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굉장히 막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공정이용으로 허용된다고 하는 그 범위를 굳이 세밀하게 따지면 또 과연 얼마만큼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혜성 그 실장님 같은 OSP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권리자 단체하고 협상을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협상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권리자 단체가 좀 더 조직화되어서 집중관리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다양한 권리들이 집중관리를 통해서 원활하게 클리어런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일단 그 발제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그 토론자 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 중에 답을 하실 만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역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수 전생. 예,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지금 그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정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법률가니까 공정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정이용이라는 지금 저작권의 이해에서의 공정이용이라는 거는 우선 제일 문제점은 법정에 올 때까지 모릅니다. 어느 게 되려는지. 저도 어느 케이스에서 확실히 대응을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보다도 더 문제점은 제가 아까 저 발표를 하면서 쉐어링 인포메이션은 이익 형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이익 형량이라는 건 권리자의 이익과 소위 이용자의 이익이라는 두 개념을 만든 다음에 두 개가 서로 비교해서 밸런스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게 이제 보통 얘기예요. 지금 항상 저작권 얘기를 할 때 그럽니다. 권리를 막 보호해야 된다. 엄청나게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한편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해준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은 쉽습니다. 근데 실질적에서 그 이익 형량을 따짐에 있어서는 권리자의 이익은 아주 구체적인 이익이에요. 거기서부터 소득을 얻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가고 그 사람이 계속 만드는 게 필요한 그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라고 만든 애매한 그 개념의 이용자의 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이익이에요. 언제 그 이익을 구체화될지도 잘 모르고 그게 됐을 때 이게 어떠한 의미가 갖는지 그 사람한테. 물론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익 형량을 따지게 되면 항상 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인 권리자의 이익이 앞서서 생각해 낼 수밖에 없어요. 법정에서. 다른 여러분들의 재산에서도 똑같습니다. 다른 집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의 이익 해가지고 그 소유자의 이익과 형량을 하면 소유자의 이익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정이용 조항에 우리나라 개정법에 들어가 있는 것도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냐면 3단계 테스트라고 지금 국제조약에서 거론되는 원칙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권리자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이익을 심하게 해치지 않아야 된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공정이용 갖고 최대한 해석도 하지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CC 같은 경우가 나온 이유는 그런 법적인 애매모호성을 갖다가 해결하겠어 법을 바꾸지 못하고 현실에 있어서
권리자 측에서 원하는 보상을 명시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보상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해주면서 해줄 수 있는 보상은 해주는 데 이 시스템인데 결국 배타적 권리로 만드는 한 그거에 대한 공정이용 논리를 끌어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고 결국 아까 말했듯이 제가 결국 다른 방향으로 얘기했던 그런 보상을 전제로 주는 권리로 생각하자. 이용은 원활하게 해주고 보상을 이용해줘서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를 고민을 하고 권리자 입장에서도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똑같은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각 저작물에 필요한 따른 보상을 생각해라. 이 저작물은 요 보상으로 나는 얻겠다. 커뮤니티를 얻든지 명성을 얻든지 다른 기여를 하든지 그걸 내가 보상으로 생각했다. 아니면 이거는 시장에다 내놓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수익을 얻어들이는 보상을 생각하시다는 두 개의 부류를 좀 더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권리자들한테 부탁드리는 입장이고 또 하나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할 때도 뭐 정책은 정부에서도 정책을 고민할 거고 하지만은 말하자면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대한 가능성을 애써 누르고 나머지 한쪽에 시작함으로써 그 중요한 부분, 나중에 중요해야 될지 모르는 경제적으로 말하면 시장입니다. 아까 말한 제가 이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시장은 상당한 독과점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짜 국제적으로 독과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한 기업이 잡으면 다른 기업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을 할 때도 이러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을 갖다가 지금까지 일관된 그런 배타적인 권리 그리고 이용자의 권리의 밸런싱으로 들어갈 게 아니고 이 권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그게 바로 지금의 말하자면 인포메이션 이코노미고 지금의 네트워크이고 지금의 IT 기술이거든요. 그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최종적인 답으로서 한 가지가 CCL 같은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데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 어떤 그 CCL이라는 걸 아무리 보급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배타적인 이용권을 강조하려고 하고 그 부분을 국제조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체제 속에서 그 배타성을 완전히 보상 권리로 만들기 어려운 그 영역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혹시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보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CCL은 사라지면 CCL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현행 저작품에 대해서 움직일 때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까 그런 전략을 취했을 때 CCL을 붙여서 최소한의 권리를 유보시키는 방법인데 배타적인 권리를 보상체제로 바꾸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베른 조약의 기본적인 체제가 이 배타적인 권리로 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그걸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ACS 같은 대안적 보상 체제도 결국 현행법에서 움직이려면 완전한 법으로 강제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옵트인, 옵트아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원하는 권리자들은 들어오는 거죠. 그 시스템 안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두 유명한 아티스트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두 아티스트를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보상체제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만든 거 다 이용하게 해주고 대신 보상을 해주는 방식은 어떠냐 했더니 한 아티스트는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현행 시스템에서 한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 라고 했고 한 아티스트는 뭐라 했냐면은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겠다. 라는 취지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몇 년 동안 했지만은 몇 년 동안 그 잃어버린 소득은 자기는 찾지 못했다. 차라리 그 시스템으로 갔었으면 자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라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두 사례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권리자의 입장이고 말하자면 후자의 경우에는 옵트인이나 옵트아웃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룹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권리자들을 모으고 그 권리자들에 대한 이용은 전 국민이 가령 아까 마치 ISP에 대한 요금을 조금씩 올려서 그거를 기금을 만들어서 보상해주고 나머지 들어오지 않는 권리자들은 따로 지금의 시장에서 움직이는 방식. 이거는 뭐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근데 그걸 어느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카운팅을 정확하게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를 아주 정치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에서 많은 좀 연구가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구글 프로젝트가 이제 법정으로 가서 세틀먼트가 된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릴리미너리 프로브를 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약간의 옵트아웃적인 성격이 있는 이미 시중에 안 팔리는 책들에 관해서는 특별히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은 집중관리기구를 통해서 구글이 이용하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윤 판사님 말씀하신 사례하고 좀 유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집중관리도 중요한 한 고려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이대희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결국 오늘 이 그 주제가 편의자인데요. 저작권 편의자를 보시면 이제